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제가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인데 마지막 이유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네요. 제 국어라서요.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요.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셨죠? 저도 우리 아이들 국어 관련해서 정말 양질의 정보로 사실은 어떤 수업에 대한 안내보다요. 사실은 이맘때 우리 아이들이 국어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순서에 따라 해야 하는지 요걸 조금 소상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정말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요 시기에 어떤 순서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순서를 너무 중요시하는 강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서에 따라 공부해야 가장 적절하고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그걸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자, 현재 대성마이맹에서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수능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개정교육과정 나오면서요. 아이들이 수능 반응이 좋아서 내신도 좀 찍어주세요 해서 내신도 지금 출판사별로 론칭해서 같이 수업하고 있고요. 자, 현장 강의는 휘문 중독 영동 이렇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 아이들 있으신 부모님들은 휘문 중독 영동이시면 아마 저를 필연적으로 이제 보셨을 거고요.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강남대성 출강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인강하고 그다음에 강대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도 어느 정도 검증받은 강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가지를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사실은 변주 굴리는 그런 이야기보다 정말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짚어야 하는 포인트들을 조금 먼저 짚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학습하시고 무엇을 학습하셔야 좋은지 그걸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어하면요. 내신 국어하고 수능 국어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자, 우리 내신은요. 기본적으로 범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수능은 없다. 그리고 내신은 암기 베이스다. 라고 생각하시고 수능은 종합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내가 분석하면서 사고력이 더 중요하지 라고 보통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요. 낯선 지문에 대한 이해 이거 괜찮지. 수능에서는 다 모르는 작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서요. 타임어택 수학만큼 그렇게 힘들라고? 수능에서는 타임어택 중요하지. 우리 아이들 모의고사 풀려보니까 다 못 풀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실제 내신 문제들을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다면 이 오해가 정말 완벽한 오해였다. 그러니까 이 오해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다 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조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변별력을 갖추려고 하는 내신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까지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건 국어의 본질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진정한 국어 능력을 키우려면 뭘 해야 하는가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어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어휘와 알고 있는 어휘와 출제자가 사용하는 어휘가요. 엄청 달라요. 제가요, 사실은 지난주에 고2 아이들 이제 테스트를 보는데 어떤 아이가요, 어휘 모르는 건 질문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근데요, 이 친구가요, 3.8%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라고요. 1등급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1등급 중에서도요, 어느 정도 중간 이상으로 가는 친구예요. 그런데요, 손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폄훼가 뭐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녀석이, 야, 넌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지금 막 설명해요. 그러다가 설명한 친구가요, 좀 있다가요, 또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상투적은 뭐예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출제자의 어휘 수준하고요, 실제 아이들의 어휘 수준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요, 실제 국어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우리한테 친숙하더라도 아이들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까요? 우리 추상적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질문 드려볼게요. 색깔은 추상적인 단어입니까? 구체적인 단어입니까? 질문인데요. 색깔, 추상입니까? 구체입니까? 노란색 구체예요? 추상이에요? 구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추상적인 건요. 만져보거나 보거나 맛보거나 느껴보지 못하면 추상이에요. 구체는요. 보이거나 맛보거나 들리거나 이러면 구체라고요.
그럼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색깔은 추상이에요, 구체예요? 싸울까요? 색깔 보신 적 있습니까? 노란색은 보셨죠? 색깔 자체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색깔은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조금 어휘를 정확하게 잘 알고 푸는 것과 모르고 푸는 것은요, 선지 판단에서 너무나 큰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휘는요, 실제로 고2 때까지 계속해 가는 겁니다. 계속해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문법이요.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국어 여러 영역 중에서 유일하게 끝이 있는 영역이에요. 이과 계열 과목 같다고요. 그래서 문법은요, 뭐 달라지지도 않고요. 그냥 똑같은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요, 문법이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학년 내신은요, 절반이 문법입니다. 고4마다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은요, 1학년 내신에서 너무 중요한 의미고, 또 한 가지 수능에서요, 문법 문제가 5문제 내지는 6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혀에 구내염이 지금 조금 양쪽에 조금 나가지고요, 발음이 조금 셉니다. 귀여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내신 기간 중이라서요. 우리 그 문법은요, 수능에서도요, 5문제 내지는 6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실제로 오답률 10위 안에요, 항상 2문제 정도가 들어가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능을 잘하려고 할 때도 내신에서도 너무 중요한 의미다. 그래서 문법은요, 지금 다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실제 아이들하고 내신을 하잖아요. 처음에 딱 중간고사 때 만나서 수업을 해보면 문법을 하고 온 애하고요, 안 하고 온 애하고요, 너무 차이가 커요. 그리고 대충 겉핥기로 중학교 수준으로 하고 온 아이하고 고등학교 수준을 정말 심화시켜서 하고 온 아이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문법은요, 한 번 해도 안 되고요. 제가요, 이 정도면 나 수업 잘했지. 진짜 다 이해했겠지? 근데 질문 받아보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법은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끝내야 됩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문법은 잘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 문법 공부하는 순서까지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순서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강사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까지 다 말씀드릴 거고요. 문법은 너무 중요한 의미다. 1학년 내신에서 50% 많게는 어떤 학교는요, 문법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0에서 100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비문학입니다. 자, 비문학 정보 처리 능력이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학교 시험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아마 위에 아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조금 더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마 이러실 수도 있어요. 벌써 비문학? 제가요, 지금 중3 아이들의 니즈가, 가장 큰 니즈가 뭔지 압니다. 엄마, 아빠, 나 비문학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좀 수월한데 모의고사 풀어보니까 괜찮은데? 그리고 현대소설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도무지 현대시는 뭔지 모르겠어. 고전 시간은 뭐 외계어니까요. 현대시는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 딱 요렇거든요. 그런데요, 실제로요, 학교 시험 문제나 수능에서요, 요 정보 처리 능력은 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보기상자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보기상자는요,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발문이 어떻게 잘리냐면요, 이렇게 잘립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위 문학 작품의 기억이라는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시요.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위 작품의 기억이라는 시어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보세요. 절반은 보기 내용이고 절반은 작품 내용이지 않겠어요? 선지 구성이요. 보기 내용을 참고하라 그랬으니까요. 근데 보기 내용을 못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죽고 살고 공부해서 문학 작품 달달달달 외워서 가도 보기 상자의 내용을 못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보 처리 능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능에서도요, 오답률 10위 안에 항상 7문제 내지는 8문제가 들어가요. 문법이 2문제고요. 비문학이 7에서 8이고요. 문학이 1문제 들어오거나 못 들어오거나 합니다. 오답률 10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3학년쯤 되면 문학은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의 니즈가 현대시에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방향을 잘못 잡아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대시 죽고 살고 파도요, 실제로 문제는 틀려요.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1학년 교과서에 현대시 몇 작품이나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전 질문 드립니다. 1학년 교과서에요. 현대시가 딱 2편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2편 공부 안 하고 간다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애 없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달달달달 다 알고 저 같은 사람이 암기까지 다 시켜서 보낸다고요. 그런데 애들 점수는 다르죠. 왜 달라요? 이것 때문이에요. 보기상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먼저 갖춰야 그래야 문학도 볼 준비가 된 겁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 비문학 정보 처리 능력은 너무 중요합니다. 펜 있으십니까? 별표 100만 개 치셔도 됩니다. 실제로요. 제가 요맘때 아이들 만나면요. 정말 상위권의 아이들은요. 지금 요맘때 뭐 하냐면요. 딱 2가지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남들하고 대동소이하게 하고요. 문법하고요. 비문학을 합니다. 문법 딱 갖춰놓으면 1학년 내신에서 절반은 안정감이에요. 끝나는 거죠. 50%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고난도 문제 나오는 거 여기서 다 해결하는 거라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난도 추론 능력. 자, 얘는요. 비문학을 공부할 때 그러면 보기 상자만 뽑아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기출지문이나 이런 고난도 지문들을 볼 때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떤 정보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이해, 정의를 알고 있다고 해도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고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요. 시중에 통화량이 많으면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은 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무역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지문엔 안 나와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조금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평가원의 발문대로 질문을 던져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야, 이 문장은 이런 사고를 하라고 썼으니까 이런 사고가 어떤 걸까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평가원에서 어떻게 문장을 구성하는지, 문장과 문장을 어떻게 연결해 놓는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요 고난도 추론 능력이 중요하고요. 실제로 학교에서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배점이 높은 문제는 다 고난도 추론 문제이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3점짜리고요. 그죠? 그래서 요 능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것들이 딱 갖춰지면 문학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요. 지금 요맘때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사실은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중학교 끝날 즈음까지 문학 엄청 많이 했죠. 계속 했고요. 학교 시험에서도 계속 보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문학 개념 온전할까요?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납니다. 문학 개념 완벽히 다 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게요. 보세요. 이 문학 개념이 실제 아이들 점수 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선지를 분석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사실은 지금 되게 심적으로 되게 아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면 첫 중간고사 아이들 치렀잖아요. 우리 애들 굉장히 잘 봤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2등급 초반대 애들이에요. 얘네는요. 전교 1등처럼 공부해요. 정말 죽고 살고 한다고요. 정말 부모님들 아마 첫 중간고사 아이들 준비할 때요.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의 다크서클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아이였나? 첫 중간고사 고등학교 딱 올라오면요. 제가요. 이렇게 이끌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이끌면 이렇게 와요. 애들도 다 긴장해 있거든요. 지금은 3학년 형이지만 형 누나지만 안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딱 올라오면 약간은 어리버리 하거든요. 그러면서 쌤이 이끌어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저하고요. 다크서클 길이가 계속 같이 내려가요. 실제로요. 근데요. 전교 1등하고요. 2등급 1등하고요. 문제수로 치면 틀린 문제수로 치면 몇 문제나 차이 날까요? 전교 1등하고요. 10%간 넘은 2등급 1등하고요. 한 문제 반에서 많아야 2문제. 그러니까 엄청 크다고요, 그게. 근데 그 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냐면 바로 요 정보 처리 능력하고요. 문학 개념이에요. 개념어를 유치하게 이거 서리법 쓰였니? 이런 거 안 물어요. 여기 은유법 있니? 직유법 있니? 이런 거 안 물어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느껴지게 하고 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요. 영동고등학교에서 제 수업 중에서 1등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요 1등을 했는데요. 학교에서도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문제를 틀려왔는데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쌤, 저 이 문제의 정답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자기는 맞다고 생각했대요. 뭐냐면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느껴지게 하고 있다는데 삐고라는 어미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삐고라는 어미는 맞아요. 그런데요, 얘는요 종결 어미가 아니에요. 종결 어미는요 문장을 마치는 어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법 개념이나 또는 문학 개념들이 선지 그대로 녹아 있는데 아이들이 이걸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아까 추상적인 단어 이거 넣어놓으면 그냥 틀려요. 국어에서는요 고난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기본도 있고 심화도 있잖아요. 국어에서는요 어휘를 바꿔놓으면 그게 심화예요. 예를 들면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를 추상적 관념의 형상화, 추상적 관념의 감각화 이렇게 바꿔놓으면 아이들은 다른 걸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개념을 잡을 때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근거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여기 지급법 모르는 아이가 있겠냐고요. 지급법을 찾는 근거를 알아야죠. 맞지 않아요? 영탄적 어조가 뭔 줄 알아요. 감정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작품에 대한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적용까지 가야 됩니다. 서리법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서리법을 찾으려면 이러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어야 되를 아주 명료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모든 문학 개념을 다 하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개념은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제재에 대한 공부예요. 경제나 법, 철학 이런 파트들에 대해서 제재 공부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구조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치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국어에서 제가 사실은 이제 거의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원래 서두에서 다 말씀드리고 뒤에선 정리만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어를 잘하려면 이 능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순서대로 하면 좋겠는가? 자, 일단 어휘는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은요. 이번 겨울방학까지 끝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겨울방학까지 끝내야 됩니다. 아마 그냥 가볍게 아니고요. 수능 치를 수 있을 정도로 끝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요. 중3 아이들 문법 하고 나서요. 계속 리마인드 시켰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전혀 문제 안 틀려요. 모의고사 문제는 정말 안 틀리고요. 내신에서도 실수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중3 때부터 들어서 지금도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문법에서는 안 틀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실제로요.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내신 기간 바쁜 기간에 과목별로 학원을 다 다니는데 우리 아이가요. 문법 시험, 그러니까 국어의 절반 정도인 문법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법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문법 끝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정보 처리 능력으로 선지 판단 능력, 그리고 보기상자 분석하는 능력 키워야 되고요. 고난도 추론 능력, 그리고 나서 문학을 공부하면 이제 문학에서 선지도 읽히고요. 그 다음 보기상자도 읽을 수 있게 되고요. 연계 지문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학습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1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10개월 뒤면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거든요. 딱 10개월 남았습니다. 요 10개월 동안 이제 뭘 해야 하는가라는 걸 조금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 오늘 휘문중동 염두에 두신 부모님들 오셨잖아요. 그래서 휘문중동 중심으로 제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문제 유형들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린 게 조금 있을 겁니다. 비포로 노란색 종이입니다. 노란색 종이 잠깐 보시겠습니까? 제가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시험지를 한번 그래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일단 1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자, 긴 보기와 다중 보기를 활용해서 까다로운 조건을 줍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서답형 1번 보시면 조건 굉장히 많은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출제되고요. 자, 우리 서답형 2번 보세요. 서답형인데도 불구하고 보기 상자가 2개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험지에서 반단이라고요. 문제가요. 이런 식으로 길게 갑니다. 그런데 이 보기 상자는요. 학교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상자들이에요. 다. 이렇게 출제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능력이 없으면 점수를 못 맞습니다. 실제로요. 자,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시겠어요? 서답형 3번입니다. 이게요. 작년 올해 문제들이거든요. 교육과정 바뀌었으니까요. 보이십니까?
서답형인데 이만큼 길어요. 조건 이만큼이고요. 점수 10점이고요. 굉장히 크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인문 철학 내용. 자, 우리 휘문 염두에 두시면요. 인문 철학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셔야 됩니다. 어떤 갈래건 시, 소설, 수필극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인문 철학의 보기상자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 철학자들의 관념 또는 사상 이런 것들을 보기상자에 녹여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요, 저 같은 사람이 준비해 줍니다. 사실은요, 제가요, 작품마다 보기상자를요, 막 20개, 30개씩 뽑아서 줘요. 서양 철학자 다 데려다가 이 작품하고 어떻게든 연계시켜가지고 제가 문제를 다 만들어줍니다. 1대1 매칭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아예. 휘문 스타일대로요. 제가 나중에 내신 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DNA를 입힌다 막 이러면서 제가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요, 어떻게 100%다 맞춥니까? 보기상자를.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읽을 능력치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장도 또 한번 넘겨보시면 3페이지 보세요. 우리 3번 보기상자 보이십니까? 한 문제가 이 정도 길이라고요. 굉장히 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읽지 못하면 죽고 살고 공부해도 틀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이걸 대비하고 가지 않으면 내신 기간 때 정말 죽고 살고 해도 극상의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게 너무 마음 아픕니다. 저는요. 사실은요. 막 한 4등급, 5등급 나오는 친구들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요. 정말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처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건 무조건이거든요. 열심히 하면 적어도 2등급 끝자락까지는 무조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 안 나오는 건 제가 다시 한번 동기부여해서 데리고 올라가면 되는데 2등급 초반대 친구들은요. 정말 죽고 살고 해서 야 이번에 잘 볼 거야 하면서 막 하이파이브하고 가요. 그러고 나서 기가 푹 꺾여서 와요. 그럼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막 미안하기도 하고 면목도 없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수업 내에 이루어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시기가요. 그래서 이런 보기상자 읽을 수 있는 능력치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요거 3번 보세요. 우리 휘문에서 선배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 길이가요. 정말 길어요. 지금 4페이지 보는 겁니다. 4페이지에 썰들을 보고 있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4줄 이상의 선지인데요. 이게요. 제가 수능 수업도 하는 사람이라 제가 고2에서 선수능반이라고 해서요. 이제 내신을 안 하고 수능만 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쭉 1년간 가는 반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제가 모의고사를 굉장히 계속 치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선지는 잘 안 나옵니다. 실제로요. 이게 중간고사 건데요. 기말 2학기 가면서 선지가 더 길어졌어요. 작년에 5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선지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괴롭죠. 이게요.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냐면 어휘랑 개념부터 출발됩니다. 어휘를 아는데 어떻게 문장을 몰라요? 여기에 나온 개념이 무엇인지 아는데 어떻게 문장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4번째입니다. 외부 작품. 휘문 같은 경우에 실제로 외부 작품이 막 많이 나오는 학교는 아닙니다. 한 번고사 때 적게는 하나, 많게는 3개 정도까지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앞에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저도 학교에 있었습니다. 올해가 제가 수업을 한 지 21년 차고요. 저도 강남 자사고에 10년 있다가 지금 학원에서 수업을 한 지가 이제 11년 차입니다. 올해가 11년 차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년간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그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겁니다. 출제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연계 작품이요. 머릿속이 굉장히 잘 꿰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요. 우리 휘문에서 연계 작품 나온 거, 외부 작품 나온 거 제가 싹 다 맞췄습니다. 하나도 빠뜨림없이. 올해 중간고사 때도 3개 나왔는데 다 맞췄습니다. 아이들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저라고 다 못 맞춥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작품이 나왔을 때 읽을 수 있는 능력치 키우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이제 중동 잠깐 볼까요? 중동. 페이지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중동 보시면 자, 지금 여기 만복사 접폭이 첫 지문 빼놨잖아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빼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색깔이 다릅니다. 학교마다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다른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지 않은 내용, 수업한 내용하고 연계되지 않은 또 다른 문학 작품을 출제하세요. 모의고사처럼요. 심지어 작년에는요. 수업 내용하고 전혀 무관한 모의고사처럼 낸 문항이 더 많았어요.
시험 범위에서 9.5 문제를 냈고요. 시험 범위 밖에서 11.5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시험을 치르면 모의고사 느낌이에요. 문법 이외에는 모의고사 치르는 느낌이 굉장히 짙은 거죠. 그러니까 낯선 작품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치는 너무 중요하다. 근데 우리 아이들요, 뭐 가지고 공부해요? 문학 공부할 때 뭐 가지고 공부하죠? 다들 다 자습서 가지고 공부하지 않나요? 출판사에서 나온 자습서,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또 학원 선생님이 이야기한 주석. 근데 그렇게 보면 새로운 작품을 읽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자습서의 밑에 설명서에 있는 건요, 그냥 설명문을 개조식으로 바꿔놓은 거랑 다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한 번도 혼자 어떤 작품을 무엇을 근거로 분석해야 되는지 알지 해본 적이 없다고요.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부모님들도 아마 약간 오해하고 계실걸요? 현대시 읽을 때, 모의고사 풀 때 뭐 뽑으려고 하면서 읽어야 돼요? 땀이 납니다. 모의고사에서 현대시를 풀 때 뭘 뽑아야 돼요? 대부분 다 주제라고 생각하세요. 작가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근데 우리나라 어떤 고등학생이요, 시험 보는데 현대시 한 편을요 1분도 안 돼서 읽어요. 근데 거기서 주제를 뽑아낸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뽑아내요? 일제강점기 때 쓴 작가의 시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후루룩 읽고 주제를 뽑아낸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품을 읽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뽑으려고 하는 분석 요소들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해줘야 낯선 작품을 읽을 수 있어요. 낯선 작품을 막 100개, 200개 던져가지고 아이들이 그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읽는 능력치를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문학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시소설 숲이 그게 수능식으로 보는 그 훈련들을 꼼꼼하게 조금 해주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실제로요.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중동은 외부 작품이 많이 나온다. 요거 보시면 되고요. 문제 유형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보세요. 이거 우리 중동 스타일이에요. 12번부터 14번 문제 보세요. 휘문하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중동은요, 우직해요. 나 이거 낼 거야. 근데 어렵게 꽈서 안 내. 그냥 너 공부했어? 했으면 잘 봐. 대신에 있잖아, 내가 얘기는 좀 안 해줄 수 있어. 뭐냐면 문학 개념에서요, 시에,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시하고 소설이 들어갔는데 개념으로 수필이나 극개념을 오답선지로 넣어놔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오면 미안, 틀렸을 수는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직하게 주는데 이제 여기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문제수가 40문제예요. 50분 시험 보는데 40문제를 봅니다. 거기다가 외부 작품 나와요. 외부 작품 3세트, 4세트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잘 대비를 해야 되고요. 우리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개념 굉장히 중시 여기는 학교예요. 개념 모르면 틀립니다. 서답형 보시면 문법도 개념 서술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영동입니다. 영동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치동에서 제일 어려운 국어입니다. 문학, 비문학, 문법을 다 하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수능 시험 범위를 다 합니다. 거기에다가 누적이고요. 문학도요. 교과서에서 있는 거 그냥 거기 영동은 한 주면 끝납니다. 교과서 시험 범위가요. 그리고 나서 부교재를 쓰십니다. 3학년 기출이요.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진짜 적을 때가 5배. 제가 진짜 많을 때요. 한 번 고사 때 문학 60작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필요 없고요. 매주 이 범위 할 거야.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작년까지는요. 문학, 비문학, 문법을요. 계속 고3마다 내셨는데 이번에는 중간에는 문학하고 문법만, 기말에는 비문학하고 문법만 하신답니다. 총량은 똑같죠. 비문학 지문이요. 한 주에 4개, 5개씩 나가세요. 이게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실제로요. 한 번 고사 때 비문학 지문을 3학년 아이들 걸 지금 2013년 거부터 쭉 읽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은요. 이렇게 때려주죠. 그러면 좋아져요. 신기하게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저 같은 사람이 계속 보완을 해주잖아요. 계속해서 더 시키고. 그래서 맨 처음엔 제가 엄청 욕했어요. 왜냐하면 문학도
순서가 없어요. 아이들이 학습해야 되는 순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대별로 좀 맞춰주신다든지 주제의식별로 맞춰주신다든지 아니에요. 그냥 막 때려주셨어요. 난 60개. 미안해. 수업 다 못했네. 그러면 영상. 그러면서 영상까지 올려주셔서 막 했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죽는 거죠. 막 금요일쯤에 프린트 나왔다 그러면 막 그때부터 밤새가지고 프린트 자료 만들어서 겨우겨우 수업 넘기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동은요, 진짜 시험범위 많을 때는요, 제가 이틀 3일씩 영동 때문에 밤샜었어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문제 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서다평 나 이런 거 안 내. 서다평으로 나 감점 안 할 거야. 대신 진검승부. 문제도 겁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어 측면에선 영동이 제일 어렵다.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20번 문제 보세요. 20번. 이게요, 비문학에 딸린 보기상자입니다. 이 단에 안 끝나죠. 안 끝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하다. 영동은. 다만 실력이요, 한 해 한 해 좋아지는 게 보여요. 제가 영동을요 10년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요, 맨 처음에는요, 미안하지만 좀 별로였어요, 애들이. 그래서 중동 휘문에 비하면 모의고사 치르면 평균 격차가 솔찬했어요. 근데 올해요, 휘문하고 평균 점수 똑같습니다. 국어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올라옵니다. 아마 조만간 좋은 결과를 낼 겁니다. 아마 조만간 입시 결과로 나타날 것 같고요.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면 1학년 내신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비단 사실은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나머지는 조금 후루룩 빨리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요. 제가 수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눈이 안 마주치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요, 제가 지금 휘문, 중동, 영동만 보여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 문제 크게 다르겠습니까? 얘네가 센 학교이긴 해요. 국어로 엄청 좀 센 학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크게 문제 유형 다르지 않고요.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꼼꼼히 조금 해야 되고요. 뒤로 넘어가서 이제 제 수업 얘기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 일단 시즌 1에서 4까지 진행되고요. 7월 5일 날 개강할 거고요. 32주 컬입니다. 32주 컬이고요. 현대문법하고 비문학을 먼저 할 겁니다. 이때 비문학 읽는 구조 다 잡을 거고요. 아이들 유기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들 다 익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대문법 같은 경우에 아예 수능 깊이까지 다 할 겁니다. 빠뜨림 없이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문법을 바로 할 겁니다. 고전문법은 2학기 때 메인입니다. 그런데요, 현대문법이 안 되어 있으면 고전문법은 하나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문법과의 차이점을 보는 게 고전문법이니까요. 현대문법하고 뭐가 다르니 물었는데 현대문법을 모르면 고전문법은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암기해요. 자꾸. 암기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죠. 문제는 못 풉니다. 적용 문제는. 그래서 자, 현대문법에 이어서 바로 고전문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나갈 건데 현대시 제가 여기는 문학은 한꺼번에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문학 개념이 우리 아이들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개념을 알더라도 이 개념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영탄적 어조를 찾으려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 무엇을 근거로 파악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영탄적 어조는 알지만. 그래서 실제 개념을 다 잡을 거고요. 이때 개념 잡을 때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치까지 가야 개념을 본 겁니다. 직유법을 아는 게 아니라 직유법을 찾는 근거는 뭐야까지 가야 개념을 안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다 잡을 거고요. 제가 교재 쓰면서요, 아예 개념 한 가지도 빠뜨림 없이 다 넣어놨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엄마, 아빠, 나 모르는 문학 개념 나왔어. 그럼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과외해 드릴게요. 그냥 정말로요. 그래서 교재 쓸 때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넣었고요. 사례 작품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개념 볼 거고요. 또 한 가지. 요게 또 중요합니다. 아까 연계 작품 나오는 것들 보셨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 외의 작품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작품들 읽는 훈련을 할 겁니다. 아마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여태까지 문학 수업 들으면서 이런 수업은 처음 들어봤어라고 할 거예요. 제가요, 아이들한테요, 잡서 있는 전달하는 기계로 수업하지 않고요. 실제 작품을 파악하는 힘을 기를 겁니다. 그래서 수능식으로 이 작품을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 이 작품의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메커니즘을 학습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시
갈 거고요. 실제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1 내신에 현대시 2편이 있다고요. 근데 이 현대시 2편을 위해서 어마무시한 시간을 쓴다 말 안 돼요. 심지어 수능에서도 고난도가 아닌데. 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전문법 2주로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6주.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고전시가 현대산문, 현대소설이고요. 고전소설까지 갈 건데 실제로 고전시가랑 고전산문 같은 경우에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모든 작품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학교를 어느 출판사를 하더라도 나 이거 벌써 한 벌 다 했어. 개념 다 알아. 그리고 작품도 다 알아. 이렇게 되어서 아이들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뒤쪽은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요. 여기서 문법하고 비문학을 하고 나면요. 시즌 4까지 가면서 아이들이 다 잊어요. 실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주 누적 과제가 나갈 겁니다. 비문학하고 문법이요. 그래서 이때 저는 쉬운 걸로 아이들 공부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어려운 걸로 하면서 계속 치어야지. 쉬운 걸로 하는 건 실제로 비문학 같은 경우에 1학년, 2학년, 3학년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1학년 때 풀만 했는데 2학년 되니까 어려운데 3학년 이거 뭐지?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3학년 제재로 할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되는 EBS 제재로 계속해서 비문학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요. 우리 대치동 강남구 기출 다 풀릴 거고요. 그리고 수능, 학평, 그리고 평가원에서 나왔던 지문들 우리 문제들 다 풀릴 겁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면 이제 완벽하게 문법 될 거고요. 비문학에서 제재학습까지 어느 정도 하고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요.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거 문법 순서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요겁니다. 요 페이지 중요합니다. 요 페이지 중요합니다. 자, 우리 문법은요. 품사부터 하는 겁니다. 문법은 품사부터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든 참고서나 교재에 문법은 의문부터 나와 있거든요. 의문이 제일 작은 단위니까. 그런데 품사를 학습하지 않고 의문을 학습하는 건 헛방이에요. 어차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질문 한 번만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가 집에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엄마 어디 계세요? 했을 때 어머니가 답하십니다. 엄마 부엌에 있어 1번, 엄마 부엌에 있어 2번. 몇 번이죠? 다시요. 엄마 부엌에 있어 1번, 엄마 부엌에 있어 2번. 몇 번이죠? 요 정도 반응 나오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러죠. 싸울래? 부엌에 뭐가 맞죠? 부엌에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에라는 녀석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예요. 그렇게 되면 종성에 있는 녀석이 올라붙는 연음 처리가 된다고요. 제가 수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형태소라는 녀석은요. 의문 단위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합성어, 파생어가 의문에 나와요. 그런데 이 품사를 하지 않고 의문을 먼저 하죠? 그러면 아이들은 몰라요. 실제 1학년 교과서에 의문이 있는데요. 이 품사는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품사부터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마지막까지 의문 변동을 마지막 놓은 건요. 우리 중간고사 바로 앞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 해서 최대한 감각 살아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순서대로 계속 나갈 겁니다. 우리 누적과제도 계속 요 순서대로 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문학 요 부분은 그냥 이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들 이렇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작품 분석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뒤로 넘기셔서 요 부분만 한 번만 보실까요? 이제 교재 라인업입니다. 이렇게 4권 우리 문학 진도 교재 그리고 독서 진도 교재까지 나가고요. 문법 교재입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과제책이고요. 그 다음에 어휘책 그리고 시조책 이렇게가 나갈 거고요. 실제 실전 모의고사 과제 같은 경우에 45문제 우리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로 나갈 거고요. 검증된 녀석들만. 그러니까 사실은 학평 문제는 교육청에서 낸 문제들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떨어지는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문하고 문제하고 싱크로율이 너무 낮아서 지문을 읽더라도 문제를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 걷어내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해야 되는 거. 그런 모의고사만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성적표까지 실제로요. 전국 단위로 치러진 모의고사에 우리 아이의 점수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의고사를 치렀다면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일지까지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 50개 매주 학습해 와야 됩니다. 우리 한자어부터 해서 관용 표현까지 이렇게 해와야 되고요. 시조 10작품 이렇게 공부해 와서 자 얘네들은 어휘 20문제, 시조 10문제 매주 수업 시작할 때 테스트를 보고요. 80점 컷으로 틀리면 80점 미만으로 내려오면 끝나고 100점 맞을 때까지 재시험 보고 가야 됩니다. 요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요거는 부모님들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가 이 재시험은 빼주지 않습니다. 한두 친구만 빼주면 분위기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경조사 중에요 조사만 보내드립니다. 경사는 안 됩니다. 기쁜 일은 좀 안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슬픈 일만 갈 수 있게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문학 연결과제랑 접속 표현, 비문학과제 나갈 거다. 그 다음에 실전 문제풀이 이렇게 나갈 거다라는 거고요. 문학 적용과제, 문법 적용과제. 자, 문학 같은 경우에 제가 시를 할 때는 시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소설 할 때는 소설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 이렇게 테스트 본다, 마무리 본다 이렇게 되고요. 수업 끝나고 나면 1시간씩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할 겁니다. 저랑 우리 연구쌤하고 클리닉쌤하고 우리 조교들이 다 들어와서 일시에 다 들어와서 같이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실제 지금 중3 같은 경우에 제가 제자들 중에 서울대 의예과 친구들 다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투입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1시간씩 클리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3시간이지만 4시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요건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수업 끝나고 나서 그 주에 수업한 내용 싹 다 알고 문제 틀린 거 오답까지 다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뒷부분은요. 이제 과제 안내거든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 시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시조는요. 아이들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10편씩인데요. 이 10편씩을 영상을 찍어서 발송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처음에 요 시조를 쭉 보면서 300편을 학습하게 될 거거든요. 이 정도면 학교 내신에서 1, 2, 3, 4, 5번으로 나오는 시조는 다 커버되고도 남습니다. 시조 300편 알면요. 고3 애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상 찍어서 보내주겠다라는 거고요. 뒤에 이제 과제 종류는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고요. 마지막 안내입니다. 수업 끝나고 나면 제가 이렇게 수업 내용 안내 드릴 거고요. 공지사항 써서 드리고요. 이번 주 과제 개인별 전달사항 클리닉 종류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부모님들 제가 요거 주중에 되게 한 주 끝나고 나면 공들여서 쓰거든요. 이번 주는 힘들었습니다. 맛있는 거 해주세요. 다음 주에 패스페일 테스트 있습니다. 같이 갈궈주세요. 뭐 이런 걸 여기 쓰는데요. 부모님들 여기는 안 읽으세요. 수업 내용은 안 읽으시고 관심 있는 데가 여기예요. 우리의 몇 점인가? 과제는 했나? 모의고사 몇 등이지? 요건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수업 내용 같이 잘 봐주셔서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같이 공유해 주셔야 우리 아이의 방향을 정할 수 있죠. 그죠? 자, 요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